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노래와 춤절 그리고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고장 의령, 그리고 이 의령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의령은 매우 의미가 있죠. 가야금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음악을 이제 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골짜골짜기 이제 문창호지, 옛날에는 문창호지 많이 썼기 때문에 골짜골짜기 동네마다 다 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 또 거기 밑에도 다 떴어요. 신반에는 천짜리 떠인 내비도 개도 안 물고 가는 데 돈이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 어령에 왔을 때는 어령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고 순수했었고. 이 세 사람과 함께 역사와 전통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의령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학교. 이곳 부림초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내부 음악실에서는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닌 가야금입니다. 그리고 곧이에 흘러나오는 맑고 청아한 선율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데요. 라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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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랄라.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가야금을 듣고 있는 아이들. 이곳에는 의령 가야금의 전통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5호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입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4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교감으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교감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 이제 교실에 이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 악기가 지금 굉장히 정선되고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처음 초임 5년을 빼고는 다 국악을 동아리를 형성해갖고 조직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는 방과 아니고 이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애들을 모아서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또 수업 마치면은 시간 틈틈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이 방과후까지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놀고요 크게 참사랑이로구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직에 머물다 이제는 의령 가야금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영희 선생님. 그녀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가야금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데요. 이 방과 후 수업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김영희 선생님 덕분에 가야금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의령에서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학교마다 다 안 하거든요. 근데 의령에는 전 학교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뭐 깊이까지는 안 하지만은 넓게 다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연주해보는 거 이게 돼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꿈꾸었던 게 저의 인생은 이제 의령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면서 국악의 전도사 역할을 제 꿈이 그거였었는데 지금 그 역할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어령이 너무 고마운 곳이에요. 우륵의 탄신지로서 위상을 보태고 있는 의령. 우륵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이라 불리는데요. 악성이란 본래 악지성인의 줄임말로 음악의 성인이라 이를 만한 뛰어난 음악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는 과거에 우륵 문화발전연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희 선생님은 이 연구회에서 활동하던 최경호 선생님을 만나 의령에 깃든 우륵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 나서보기로 했는데요. 이 정원이 너무 예쁘거든요. 네. 꽃들도 많고.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옛날에 우리 그 장보자라는 집인데 네. 그분이 이 지역에 풍류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물이 너무나 맑아서 깨끗한 그 샘물이 난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이 소천정입니다. 아, 네. 근데 이곳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시조를 읽거나 풍류를 즐기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서 이 집에서 많은 배려 속에 앞에 연못에 연꽃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으로서는 그 우리 지역 어령의 명물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고즈넉한 명품 정원 소천정. 아름다운 수초가 핀 연못과 향긋한 풀내음으로 가득한 이곳은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기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데요. 저는 근 30년을 가야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불이 와서 또 특별하게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가야금의 창시자는 우륵 선생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륵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우륵 선생님의 그 출생지가 네, 우리 삼국 사기에 예. 성렬해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륵에 관한 학술 발표회를 5차례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하게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학술 토론회를 할 때는 그 서울대학교 명예인, 가야금 명예인 항병기 교수님과 또 홍익대학교 교수이신 김택식 교수가 그 가야사에서는 우리가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 출생지가 그 신반이라는 게 그 고정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 앞에 계시던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때까지 우륵의 출생지 고정에 관한 것은 고령인 그 대가야가 우리 그 신반에 대해서 성렬현에 대해서는 그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원 안에는 자연보호 중앙협의회가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수로 알려진 샘물도 있었는데요. 수령 100년을 넘긴 향나무와 연못, 꽃나무, 석등 등 세월의 흔적이 오롯이 담겨있는 소천정에서 우륵과 가야금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하루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우륵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륵하면 어령을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우륵의 탄생지는 여기 어령 신반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륵의 정신을 본받고 그다음 우리 애것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령은 지난 10여 년간 선현에 대한 추모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매년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지만 이곳에서 우륵을 되새기는 일은 항상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올해 선현의 이름으로 처음 조성된 공원의 의미는 더욱 뜻깊습니다. 향후 의령은 우륵사당과 국악당 외에 지역문화 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원에 가득 울려 퍼지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 초가을을 간지리는 단아한 소리가 공원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령은 매우 의미가 있죠. 제가 교감으로 승진해서 첫 발령을 이 어령
부림초등학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야금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실을 한 바퀴 돌면서 가야금 30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가우면서도 이 방치되어 있는 가야금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옛 조상님들이 이렇게 슬기롭게 만들어서 놓은 악기를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가 어령이잖아요. 우력 선생님의 탄생지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야금을 전통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방과후를 조직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야금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을 음악을 이제 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너희들이 꼭 이거를 해가지고 뭐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 악기를 연주함으로 해서 내가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쏟아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가야금을 막 연주하면 거기 다 해소된다. 그래서 화날 일이 없다. 그래서 생각 자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선율이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를 연주를 하면 마음이,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감성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매력이 있죠. 이 가야금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이번엔 의령의 아름다움을 전승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의령은 물론 세계적으로 한지의 멋을 알리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 바로 의령의 한지장 신현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신현세 한지장은 1961년 입문해 현재까지 60년이 넘도록 한지 제작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드디어 그는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지시장은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 같은 뭐 지역자도 많지만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지역자리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신반에 그 장판지가 온돌방이 나는 장판지가 옛날에 참 많이 떴다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때는 뭐 지적하려고 해도 지적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한 거지. 천년을 견딘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한지는 만드는 방식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한지 제작 전통 방식을 60년째 고수해 오고 있는데요. 또 조선 왕조실록 복본 사업 참여 등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 복원 용지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탈리아 문화유산 관광부로부터 고문소 복원용 종이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그가 만든 의령 한지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증명받고 있는 셈입니다. 옛날에 그 보면은 경주 박물관은 다란이 경영이 있어요. 조직종이 아주 얇으면서 천년가도 그 안에서 거의 유물이 넣었거든. 그래서 한지가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발전이 됐지. 그때부터 이제 복원한다고. 이제 기계 한지 펄프지하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거하고는 영 천이 차이죠. 이제 그게 만약에 10년간 같으면 이는 7년 넘까지요, 이 종이는. 순 닦으려고 이제 항물질이 안 되고 매 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내 당나무는 중국산보다 섬유질이 질겨 공예품이나 연을 만들 때는 국내산 한지를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신현세 선생님의 전통 한지는 국산 닭, 천연 잿물 및 황촉규, 촉새발 등 도구를 사용해 오로지 수작업으로 생산합니다. 이 땅나무거든요. 예? 이제 원래 이거 덜 뺏기거든요. 이걸 뺏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붙어 있는 게 새까맣게 있죠. 이 껍질도 이제 뺏겨가지고 또 칼로 또 이 껍질을 뺏기는 거예요. 보아이 저렇게. 아 이거요. 이 땅나무거든. 이게 땅 껍질 아닙니까? 예. 이렇게 뺏기거든요. 물에 불어가고
삶아가지고 이게 또 삶아야 돼요. 안 삶으면 또 안 벗겨져요. 다른 나무로는 종이가 안 나옵니까? 놓을 수 있는데 놓긴 놓는데 습류가 약하죠. 습류가 약해서 안 되지. 한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나무를 삶아 일일이 그 껍질을 벗겨 티를 골라야만 하는데요. 이 종이의 틀을 갖추기까지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무려 99번의 손을 거친 후 100여 번째에 비로소 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거를 이물질 있는 거 이런 자 가려내는 거예요. 이물질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이런 걸 처음부터 다 가려내야 돼. 이게 안 그러면은 종이 못 써요. 이거요. 이거하고는 더 틀리잖아요. 이 물질도 다 하나 사람 손 가지고 떼내야 된다고.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한지의 생산도 기계화되며 전통 수공업에 의한 탁종이 생산은 그 명맥을 잇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지만 아직까지 그는 전통 방식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의 희노애락과 삶을 담은 그는 한지와 천년의 가약을 맺었는데요. 삶이 깃든 그의 한지는 앞으로도 더욱더 질기고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의령. 이곳에는 최초의 의병 발생지라는 뜻깊은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그 역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바로 의령읍에 위치한 의병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늘 충의 고장 의령의 빼곡한 역사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병박물관은 2012년 6월 1일 어병의 날에 맞춰서 개관을 했고요. 개관 어병박물관 설립의 목적은 어령이 전국적으로 어병 최초의 발상지이고 그리고 어병 관련 인프라가 많이 있고 저희들 그리고 어병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령 지역을 어병의 산 교육장으로서 나라 사랑 정신의 산 표범으로 삼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병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은 의령의 세세한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도 단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곳은 바로 의병의 역사가 담긴 의병 유물 전시실입니다. 예, 1592년 4월 13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모한 욕망으로 조선 침략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는 임진왜란이라 그러죠.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20일 만에 왜군들은 수도 한양까지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올라갑니다. 당군들이 전혀 왜군들의 대항이 되지 못하고 믿었던 임금마저 평양으로 어주로 피난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조달하고 나의 가족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7년간에 걸쳐 벌인 전쟁인 임진왜란. 이 전쟁은 조선은 물론 일본 그리고 중국에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1592년 4월경부터 초기 의병 조직이 갖춰지면서 의령에서는 독자적인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홍희 장군이라 불리는 곽재우 장군이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곽재우 장군의 유물은 물론 시대별 유물 150여 점을 전시하며 의령의 깊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공간은 어령의 고고 역사실입니다. 어령 지역의 성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근대까지 이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령 지역의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삼국시대는 어령은 가야에 해당됩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사책에서는 육가야만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 사실 가야는 육가야 외에도 많은 가야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된 가야가 6개의 가야라는 것이고 사실 기록되지 않는 가야들이 많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령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어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령읍에 하나의 작은 가야 정치 집단 그리고 저쪽 동부 지역에 하나의 가야의 세력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가야 후기 의령 지역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국제교역의 중심지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 지금은 저희 어령군 인구가 3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농촌이지만 당시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어령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제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령이 가야의 중심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가야 세력들과 교류를 했다. 크게는 가야를 넘어서 신라, 백제와도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도 교육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무덤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8분의 1로 축소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어령 웅곡리 고분을 예를 들자면은 그 당시 무덤의 구조라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교류를 하더라도 유물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데, 무덤의 그 구조, 장례 풍속 같은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령 지역이 외화도 깊숙이 교육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사실 곽재우는 마을에서 소문난 부호였는데요. 곽재우는 당시 전 재산을 의병 활동에 내놨고, 정작 그의 가족들은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곽재우를 믿는 의병이 늘어가며 무려 2,000명의 의병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는 곽재우 장군의 생가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태어나신 곳이죠. 이곳에서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어병을 일으킨 장소이기는, 물론 생가 안에서는 어병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앞쪽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행고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걸현자, 붓고자, 나무숫자. 그 나무에 북을 걸고 북을 치면서 어병을 모으고 어병을 훈련시켰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곽재우 어병부대의 본진이 이쪽 세간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업적은 다양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스스로 홍희 장군이라 이끌었는데, 적진을 드나들면서 나는 듯이 치고 달려 적이 탄환과 화살을 일제히 쏘아댔지만 맞출 수가 없었다. 임기응변에 능하였으므로 다치거나 꺾이는 군사가 없었다. 이 기록이 선조실록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는, 어병박물관에는 곽재우 장군이 어병을 일으키고 그 당시 한락했던 당시에 뭐 유품, 유물이라든지, 그리고 어병 활동 이후에 관련된 서적 같은 거, 전정률을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은 생가니까 곽재우 장군이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런 삶의 그 당시 어릴 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수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병의 원천은 이쪽 생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 와서 곽재우 장군의 그 당시에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현재 의령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의롭게 일어서 나라를 지킨 그 큰 공적을 역사 후세에 길이 알리기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의령의 자랑으로 삼고 애국 애향하는 마음을 다지는 표상이 될 유적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92년도 대학 다닐 때에 우연하게 어령 지역에 발굴 조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령에 왔을 때는 어령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 정도였는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고 순수했었고, 그리고 아까 동국 여지 성남의 어령 지역 사람들의 섭속도 이야기했지만 용감한 반면에 순수함이 많이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령의 군세가 좀 많이 약한 편이지만 조선시대에는 7만, 10만 이상 가는 그런 상당히 경남 지역에서도 큰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고, 유적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사의 흔적이 깃든 의령에서 의령의 빼어난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는 사민을 만나본 하루. 선현의 숭고한 얼과 고전 문화를 전수하며 전통을 이어가야 할 곳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의령입니다.